안녕하세요, 무한질주입니다. 혹시 이 차 기억하시나요? 자, 이 차 6개월 전에 제가 4세대 카니발 위장막 차량 프로토타입과 비교 분석을 해주면서 같이 함께 보여드렸던 차량. 자, 3세대 카니발 오너가 4세대 카니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정확하게 꼼꼼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카니발 7인승 본격적으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타는 건 처음이고 기아자동차에서 동호회에 시승 차량이 나와서 이것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3세대 오너로서 4세대가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한번 직접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덜버덜. 저는 아직 차를 계약을 안 했고 하이리무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이리무진 3.5 가솔린 블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세대도 디젤 탔습니다. 9인승. 3세대는 디젤을 타봤으니까 4세대에는 가솔린도 어떤지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냥 뭐 카니발 동호회를 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제가 카니발을 또 좋아하고 직접 또 타야 하기에 남양연구소 가서 오랫동안 쫓아다니면서 이 위장막이 변천사도 많이 봐왔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얻는 정보로 회원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드디어 실물로 만난 이 카니발을 탔을 때의 기분은 진짜 끝내줍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데 100km에서 120km 이상 조금 밟게 되면 노면 소음이 살짝 올라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까지는 큰 소음으로 와닿진 않고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르겠지만 3세대 오너로서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착자감은 상당히 편해졌고요. 너무 안정감이 있어요. 이 대시보드가 아래로 밑으로 많이 내려와서 앞에 이게 다 보입니다. 다 보여. 너무 획기적이죠. 그리고 사실 제가 벤츠 이클도 운행을 하고 있지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벤츠 진짜 실내 뒤진다 뭐 이럴 정도,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벤츠 실내가 너무 부러웠었어요. 이런 파노라마 와이드. 기아자동차에서는 사실 최초잖아요, 카니발이. 이렇게 12.3인치 12.3인치 저는 너무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그건 뭐 제가 감히 싸가지 없게 연구원도 아니고 개발자가 아니라서 점점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 핸들 때문에, 스티어링 때문에 이 중간에 끊어진 부분은 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큰 이질감은 없습니다. 뭐 정말 뭐 기계적으로 딱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잘 매끄럽게 이어지고 보기가 상당히 더 편해요, 아날로그보다. 그리고 더 고급스럽다. 카니발의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노말,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누를 때마다 각 모드로 갈 때마다 각자의 그 색깔이 나타나면서 퍼포먼스로 계기판이 움직입니다. 운행을 하면서 예전에는 그 핸들 리모컨으로 메뉴를 좀 조정을 했던 게 있었는데 4세대에는 이 내비 화면에서 조정을 해야 돼요. 상당히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에만 집중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안전사고에 유의하게끔 이렇게 또 만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원래 HUD 있는 차량을 타다가 HUD가 없는 차를 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불편하네요. 네,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HUD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희망을 갖고 기다리셨던 분들의 마음은 이해를 해요. 물론 저도 나오길 바랬었으니까. 근데 요 앞에 카니발의 이 대시보드 구조상이나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건 뭐 페이스리프트가 돼도 HUD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가격 상승 많이 되죠. 그리고 전자장치도 다 또 바뀌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4세대 카니발에는 적용이 무조건 어렵다. 뭐 나중에 이제 5세대 카니발 이제 풀체인지가 된다라면 그때는 이제 넣어주겠죠. 사실 저도 그렇고 이게 뭐 앰비언트야,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국민차고, 이 카니발이라는 게 국민차고 기대감이 크니까 아빠들이 무조건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되는 차인데, 아빠들도 욕심이 나는 거죠. 앰비언트 뭐 벤츠처럼, 사실 벤츠 실내 앰비언트는 끝판왕이잖아요. 그런 욕심을 조금씩 내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대했던 사람들이 이 부분은 정말 실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오토 윈도우는 엄청 편하죠. 이제 운전석에서 모든 것을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운전자의 입장으로서 조작이 간편하다라는 거는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 파워 윈도우는. 기존에는 이제 그 유리 쪽에 붙어 있었죠. 유리 쪽 A 필러 그쪽에 붙어 있었는데, 이 사이드 미러가 차체에 붙어져서 나오는 바람에 이쪽 공간이 조금 더 이제 그 사각지대가 확보가 되면서 조금 더 운전이 더 수월해졌습니다. 3세대 카니발에 비해서 1열 창문이 상당히 각지게 나왔고, 뭐 창문뿐만 아니더라도 이 디자인 요소적으로 각진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SUV 느낌을 줘서 이 실오너 아빠들이 더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카니발 낮은 등급에는 기어 노브가 적용이 되고, 높은 트림에는 전자식 다이얼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평소에 기어 노브를 운전하던 사람들은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자체가 약간은 아직까지 익숙치가 않아서 조금 불편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전자식 다이얼 돌리는 게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조금 불편한 감이 있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사용하다 보면은. 네,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너무 예쁘고 깔끔하잖아요. 일단 이 자체가, 이 전자식 주변과 이쪽 하이그로시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 아빠들 청소할 때 이게 머리 잡아요. 이제 막 이거 손 조금만 해도 지문. 우와, 이거는 세차 걸레로 닦아도 이제 윤 같은 걸로 다시 한번 닦아서 해줘야 되는데, 요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랩핑을 하겠지만, 이 구조상 랩핑이 또 깔끔하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자, 많은 아빠들이 세차하면서 포기하는 곳이 되겠죠. 기스도 많이 나고. 제가 지금 조작을 해봤을 때는 사실 터치감은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단점은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게 워낙 낮게, 공조장치가 워낙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누르다가 옆에 거 잘못 누르면 같이 눌리는 그런 단점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터치감도 좋고 디자인도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게 뭐 풀체인지야, 겉에만 바뀌었는데. 지금 한 20분 정도 운행을 해봤는데 정말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졌어요. 이거 디젤차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해요. 물론 신차라서 조용한 것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조용하고, 아직 뭐 잡소리나 이런 것도 들리진 않습니다. 유압식에서 전자식으로 바뀌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사실 핸들을 한 바퀴 돌리거나 이렇게 할 때 살짝 한번 멈췄다 가는 느낌? 그런 거는 좀 있어요. 여기 제가 지금 손을 딱 손가락을 갖다 댔을 때는 상당히 느낌은 좋습니다. 페달 시프트를 뭐 다운을 하거나 올렸을 때 한 박자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바로바로 변속을
쳐주지는 못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니에요. 뭐 울컥거림도 없고. 전자식 기어 노브가 들어간 차량은 패들 시프트 수동 변속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수동 변속을 내리막길이나 또는 뭐 급하게 점거를 해야 될 때 패들 시프트 다운 해주면 좋겠죠. 그렇게 사용하면 되고, 겨울철에 사실 또 좋게 많이 사용하시죠. 눈길이나 이런 거 갈 때 저속으로 운행할 때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카니발의 HDA, 우리 카니발에 이 HDA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아빠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뭐 장거리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캠핑을 갈 때도 최다 아빠들이 운전을 하잖아요. 특히 캠핑을 가려고 해. 그러면 아파트에서 캠핑짐 꺼내서 1층으로 내려놓고 차에 싣고 다시 또 올라가서 물건 갖고 내려와서 싣고, 그렇게 몇 번을 왕복을 해. 그 다음에 차에 타서 이제 멀리 갑니다. 멀리 가는데 HDA가 없어. 그러면 아빠만 너무 힘든 거야. 왜? 캠핑장 가서도 사이트 구축해야 해. 또 집 내려, 모든 걸 다 아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만큼이라도 아빠가 조금 편해야 된다라는 요런 기능 카니발이 너무 잘 넣어줬어요. 이 기능을 너무 잘 또 수행해 줍니다. 이 카니발이 똑똑해요. 스마트해졌어요. 더 차로 유지 모듈, 와, 요게 민첩성이 상당해요. 조금만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면 바로 자기가 알아서 핸들을 축축 잡아줍니다. 외부 공기 유입 방지 기능이 있는데, 이 고속도로에서 내가 썬루프를 열었어, 또는 창문을 열고 가, 터널 진입 전에 이제 곧 터널이 나오거든요. 창문만 살짝 열어볼게요. 그리고 얘 틸트 열었습니다. 또 자동으로 닫아줘요. 헌데 위에는 닫아주질 않아요. 뭔가 좀 아쉬운. 자, 슬라이딩으로 여는 거는 원터치로 됩니다. 닫는 것도 원터치로 돼요. 헌데 틸트 원터치로 되냐? 안 됩니다. 이것도 한번 누르면 쥐 편하게 열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얘는 누르고 있어야지만 돼요. 또 하나, 이거 카니발 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카니발은 듀얼 선루프잖아요. 슬라이딩으로 앞에하고 뒤에를 열었어. 나중에 닫았어. 근데 이 밑에 가리개 있죠? 요거는 수동입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열어야 되고 수동으로 닫아줘야 돼. 앞에 거는 그냥 그래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면 돼. 하지만 뒤에 거를 열었다가 닫으려고 할 때는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닫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가족한테 그거 좀 닫아줘 라고 해야지만 저게 닫힙니다. 근데 다음번 펠이나 아니면 풀체인지 때는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요 버튼 누르는 거, 틸트 올라가는 거, 이것도 원터치. 한 번 또 닫힐 때도 원터치. 그리고 이 덥게 요것도 원터치를 싹 닫아주면 정말 완벽할 것 같습니다. 카니발 오너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정말 공감하시죠? 이걸 왜 이렇게 했어? 저도 빌트인 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소리 녹음 안 되고 많은 불만들을 토로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블랙박스가 훨씬 더 우리들한테 익숙하고 더 필요한 시기에 유용하게 쓰인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빌트인 캠이 녹화가 안 되는 경우,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 같으면 블랙박스를 하나 더 달 것 같습니다. 3세대에도 없었습니다. 그거 사실 상당히 불편해요. 뭐 오면은 자동으로 원래 닦아줘야 되는데 비가 오면 이건 내가 직접 닦아주고 또 올리고, 이거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실 이 우적 감지 센서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는 건 상당히 아쉽습니다. 3세대에 비해서 사실 수납 공간이 줄어든 건 맞죠. 왜냐하면 글러브 박스 위쪽에도 원래 수납 공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센터 콘솔도 상당히 깊게 되어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센터 콘솔이 그렇게 깊게 들어가 있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운전자의 수납 공간이라고 하면 지금 뭐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요 무선 충전기, 그리고 요 앞
콘솔 앞에 이제 조그마한 수납 공간인데 요거는 거의 수납 공간의 용도라고 하기보다는 뭐 이런 손소독제 같은 이런 거나 놓을 수 있는 차키나 그런 용으로만 사용하고, 이쪽 도어 밑에 이것도 좀 불편해요. 그리고 이쪽밖에 없는 수납 공간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3세대에는 선글라스 넣는 자리가 이쪽 그 맨램프 위쪽에 중앙에 있었죠. 그런데 4세대에는 없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쪽 운전석 위쪽에 원래 손잡이 위쪽에다가 3세대에도 튜닝을 많이 했었고, 4세대에 보니 넣는 곳이 이 하이패스 카드 넣는 곳으로 바뀌어가지고 아마 이쪽 부분에 튜닝을 하시지 않을까, 다이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이 확산형이 적용이 안 된 거 너무 아쉽죠. 왜? 확산형 송풍구의 장점은 이제 요거 지금 카니발에 적용된 거는 조절밖에 안 돼요. 닫고 열고 그 다음 옆으로 살짝 돌리는 건데 무조건 수직으로 쏘거나 나오잖아요, 바람이. 근데 확산형은 퍼지는 거예요. 수직 말고 옆으로도 퍼지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뒤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뒤에 뭐 내무부 장관님 타, 애들 타는데 애들 머리 시려. 그러면 이제 더 여기서 조절해줘야 돼. 그런 게 너무 불편한 거죠. 하이리무진에는 적용이 됩니다. 아직 출시는 안 되었지만 하이리무진과 너무 일반 카니발 너무 차이점을 두는 거 아니냐, 이것도 너무 아쉽죠. 그래서 벌써 출고를 하신 분들 중에서 이 확산형으로 바꾸신 분들도 계세요. 벌써 뭐 다이 자료도 올라오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뭐 요거 원가 절감한다고 얼마 차이 날까요? 뭐 크게 차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그거 너무 좋죠. 특히 어두울 때 뒤에는 내 가족들이 타잖아요. 내 가족들이 어두운 곳에서 오르고 내릴 때 그 앞에 어떠한 것들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땅에 먼저 비춰주니까 저는 요번에 카니발에서 그것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7인승과 9인승의 차이점은 시트 배열이고요. 일단 7인승 2열 시트는 정말 너무 편합니다. 너무 부러운 공간과 그 다음에 너무 편하네요. 릴렉션 시트가 적용이 돼서. 그런데 3열 시트는 9인승에 비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많은 분들이 7인승 3열 시트가 왜 불편하냐라고 생각하시지만 9인승 4열 싱킹 시트가 7인승에선 3열 시트입니다. 3열 싱킹 시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7인승은 사실 1열과 2열 공간까지는 너무나 좋고요. 9인승의 경우 1, 2, 3열까지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인승 4열은 뭐 진짜 그냥 있는 승인을 받기 위한 그런 시트이기 때문에 사람이 앉아서 편하다라는 건 정말 거짓말입니다. 네, 저는 9인승을 살 계획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 한 번이라도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9인승은 6명 이상 타면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포기 못 하겠고, 또 하나 이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열 시트입니다. 7인승 사실 2열 시트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서 정말 7인승으로 갈까? 라고 생각도 몇 번을 해봤지만 저희가 4식구니까 저희만 타는 게 아니고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17개월 된 첫째와 5개월 된 둘째가 있어가지고 뒤에서 와이프가 전부 다 케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7인승 3열에 뭐 물론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지만 실용성은 9인승이 더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는 이제 9인승으로 마음은 굳혔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단 7인승 같은 경우에는
2열의 카시트 장착은 뭐 엄청나게 쉽습니다. 하지만 3열의 카시트를 장착하려면 2열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밀고 등받이를 앞쪽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도 공간이 사실상 넉넉한 게 아니고 릴렉션 시트로 해놓고 든다고 해도 공간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뭐 편하자면 3열 싱킹 시트를 해놓은 상태에서 트렁크에서 놓고 그 다음에 시트를 다시 세워서 그렇게 장착해야 되는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7인승 구매하신 분들이 카시트 장착해 보시면 조금씩 이 부분은 조금 공감할 부분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 아이가 만약에 자고 있어요. 그럴 때 카시트를 통째로 들어서 이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7인승의 경우는 100% 안됩니다. 100%. 제가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실 카니발에 대처할 만한 차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단 전제 조건은 이런 거죠. 아이가 뭐 중학교 이상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 이상 컸거나 이런 사람들이라면 뭐 팰리세이드나 뭐 모하비나 소렌토 뭐 이런 식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겠지만 아이가 어린 집은 정말 없어요. 무조건 답이 없어요. 카니발만큼 편한 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카니발 너무 좋죠. 캠핑짐을 조금 편하게 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4세대 카니발은 9인승 같은 경우에 3열이 팁업 시트가 되면서 엉덩이가 올라가서 3열이 앞으로 좀 당겨지거든요. 그럼 그만큼 공간이 많이 남아요. 거기에 사실 테트리스를 안 해도 될 만큼의 공간, 요런 거는 타 SUV에서 찾아보기 좀 힘들죠. 그리고 7인승 같은 경우에는 뭐 1, 2열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트렁크 공간은 미쳤습니다. 그냥 막 때려 실어도 캠핑짐 그냥 널널하게 들어갑니다. 안 그래도 곧 캠핑 짐을 이 차에 또 한번 싣고 컨텐츠로 제작하여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7인승 과연 캠핑짐 얼마나 실리냐. 제 캠핑짐 어마어마하거든요. 풀셋으로 다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음 편 영상을 기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크게 디자인적으로나 승차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좋고 다른 타 채널 뭐 유명하신 분들께서 이미 장점 뭐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아쉬운 부분, 이제 오너로서 아쉬운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카니발을 너무 좋아하고 오랫동안 타왔고 모든 면이 사실 다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그만큼 카니발의 기대가 컸기에 아쉬운 점을 뭐 하나둘씩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카니발 정말 좋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차 아닙니까? 아빠들의 현실 드림카? 이건 뭐 나중에 아이를 낳는 뭐 부모가 된다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거쳐야 될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일단 카니발 지금 디젤 차를 시승을 하고 있지만 소음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거 디젤 차야? 이렇게 가솔린인지 디젤인지 아직까지는 몰라요. 허나 악셀링 시에는 약간 디젤 특유의 소음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정감 있고 승차감도 좋고, 사실 디자인 뭐 어디 하나 빼놓을 건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기아에서 시승차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카니발을 타면서 뭐 스팅어도 타고 벤츠도 타고 하지만 카니발만한 차는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 팰리세이드와 뭐 다른 SUV와 비교를 하시는데, 카니발을 한번 탔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린 부모라면 카니발 한번 탔던 사람은 무조건 다시 카니발로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요. 카니발 정말 좋습니다.
나봉이에요. 연예인들도 많이 타잖아요. 왜? 그만큼 편하니까. 근데 저도 너무 편해요. 뭐 트렁크 열어서 일반 차량에는 유모차를 접어서 넣어야 되는데 카니발 같은 경우에 그냥 막 때려 넣어요. 막 정말 최고의 차, 진짜 카니발입니다. 제가 사실 허리가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래서 일부러 이 운전 각도도 사실 세워가지고 허리를 딱 맞게끔 조절해서 타고 있는데 일단 이 착자감이 너무 좋아요. 여기 이 그리고 나파 가죽 시트, 와 끝내줍니다. 뭐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승차감 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 때문이라도 뭐 지금까지 전혀 피곤하진 않고 상당히 편합니다. 더 운전할 수도 있을 것처럼 피로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형 카니발을 타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고생해온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초창기 프로토타입 위장막서부터 추운 겨울 뭐 하루 종일 위장막차 기다렸던 시간들, 그리고 뭐 이 차량을 찾으러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럼으로써 하나하나 얻었던 카니발에 대한 정보들이 지금 이 차를 타고 있고 이 차를 운전하면서 참 허무하게도 느껴지지만 앞으로 이 신형 카니발을 타면서 더욱 재미있는 일들이 기대가 되고, 지금까지는 사실 카니발 위장막, 스팅어 위장막, 그리고 여러 신차들 위장막 컨텐츠로 이 유튜브를 운영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 카니발과 뭐 다른 차종 이런 것들로 다양한 컨텐츠들 제작하여 이 카니발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 영상을 제작해서 함께 공유하고 그런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카니발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카니발 양카다 어쨌다, 뭐 보도차다 어쨌다, 고속도로 달리는 거 보면 죄다 그러니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워낙 카니발이 많이 팔리니까 눈에 카니발이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 자유로나 아니면 일반 고속도로 이런 데만 봐도 다 양카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좋게 좀 봐주시고, 그리고 사실 카니발 운전하시는 분들 급할 뭐 아기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 붙이면서 뭐 칼치기 급할 때도 있겠죠. 본인들은 뭐 그렇게 운전 안 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운전 그렇게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 태우고 정말 위험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없으니까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고, 그다음 우리 카니발 너무 잘 나왔어요. 정말 너무 잘 나와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카니발 어떠냐라고 하면은 적극 추천해주고 싶고, 이 가격에 이만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차, 카니발에 다른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저는 이제 동호회도 하면서 카니발 동호회 3세대 동호회도 하고 4세대 카니발 동호회도 합니다. 그리고 클럽 스팅어 동호회도 운영을 하면서 여러가지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들 만들면서 이 카니발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